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정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오늘은 뭘 또 용서하지 말아볼까요? 그렇습니다. 너로 정했습니다. 트랜지스터거든요. 요 부분은 사실은 이제 개정되기 전에는 물리학 1에서 이제 있었던 건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심화적인 내용 하나 더 이제 엉겨 붙어서 물리 2로 이제 물리학 2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제 그 물리 1에서 설명했던 부분 외에 특히 그 바이어스 개념 이런 것들을 거의 완벽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개념 이렇게 잘 잡아가고요. 사실 여기에 대한 문제도 앞에 보이는 그 기본적인 스위칭 작용이라던가 증폭 작용 그거 외에는 전하량 일정 법칙 그거 말고는 거의 이거 이제 전압 분배를 통한 그 바이어스 전압 구하기 이런 것들은 정규 회로 문제예요. 트랜지스터 문제라기보다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했지만 그 정기 회로에 대한 거는 완벽하게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준육이 들질 않아요. 근데 이제 정기 회로 부분이 자신이 없으면 뭘 해도 이 회로도가 나오면은 딱 겁부터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재밌어요. 원래 정기 회로도 분석이 역학 문제 푸는 것처럼 뭐 어려운 문제는 좀 어렵겠지만 여기 하다 보면 물리 푸는 재미는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트랜지스터를 할 건데 우선 그 전에 기본 사항을 좀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트랜지스터는 이 반도체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P형과 N형의 이 불순물 반도체를 특징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고요. 걔네 둘을 붙여놓은 PN 접합 다이오드를 알아볼 거예요. 이제 그 트랜지스터 해가지고 이게 3개거든요. 3개. PNP, NPN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붙여놓은 건데 우선 2개 붙여놓은 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잘 알아두면 되겠고 제일 핵심이 뭐냐면 요 이제 PN 정션이라 그래가지고 PN 접합면이에요. 요게 이제 바이어스 전압의 개념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는데 원래 순수 반도체가 14족이죠. 여기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14족 원소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P형 반도체는 13족 원소 여기 보면 인듐이 되어 있는데 이 13족 원소를 도핑한 거예요. 곳곳에 이렇게 박아 놓은 겁니다. 반면에 N형 반도체는 이러한 자연의 순수 반도체에서 14족 원소에서 15족 원소들 있죠. 15족 원소들 즉 잉여전자가 있는 여기 보면 비소가 이런 것들을 곳곳에 박아 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구멍이 뚫린 양공 있죠. 양공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다. 그러니까 14족은 신경 쓰지 말고 양공들이 이렇게 잉여 양공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N형 반도체는 여기 잉여 전자가 있죠. 요 전자들이 요 비소가 박힌 부분에 곳곳에 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게 바로 P형과 N형 반도체입니다. 되겠죠? 근데 얘네들을 접합을 시키죠. 그러면 잉여 전자와 여기 있는 양공이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합을 하면서 얘네들이 쉽게 말하면 없어지겠죠. 근데 여기 접합면을 보게 되면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여기가 PN 정션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PN 접합면 혹은 공핍층이라고도 얘기하는 바로 이 부분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전자가 넘어가고 양공하고 결합하다 보면 여기 있는 잉여 양공하고 잉여 전자가 다 결합해가지고 다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리면은 여기에는 잉여 양공들만 그릴게요. 잉여 양공들, 여기는 잉여 전자들. 이렇게 전자들이 있으면 얘들이 결합을 하면서 얘네들이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얘네들이 넘어가다 보면 여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의 바리케이트가 생겨요. 마이너스의 바리케이트가. 그 다음에 이쪽도 요로 이제 양공들이 플러스 양공들이 넘어가려다 보면 여기 플러스 바리케이트가 생겨서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여기는 아무런 쉽게 말하면 전기를 띠지 않는 이온을 띠지 않는 이러한 전기적인 중성인 상태인 틈이 나오면서 바리케이트가 생겨서 이 이상부터는 얘네들이 넘어다니질 못해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PN 정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PN 정션 부분은 여기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면 전기장이 여기에 N형에서 P형 쪽으로 전기장이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기 이렇게 나타내져 있지만 자 선생님 좀 지우지 말고 하자. 지우지 말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잘 보세요. 인듐이란 애들이 여기에도 곳곳에 박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비소라는 애들이 곳곳에 박혀 있어요. 됐죠? 근데 얘네들은 다 지금 중성인 상태야. 이해가죠? 이 지금 인듐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상태가 중성이에요. 얘는 이게 정상인 상태라고. 그리고 여기 비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인 게 정상이야.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있는 양공하고 결합을 하죠. 그럼 정상인 상태에서 전자가 나갔어. 그럼 얘는 뭐야? 중성에서 이제는 전자 하나 나갔으니까 플러스 1에 어떻게? 양이온들이 되는 거예요. 비소들을. 반면에 지금 인듐은 이 상태가 정상인데 전자 하나씩들을 받죠.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씩 많으니까 어떻게?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좀 그림이 이렇게 지저분한데 여기 양이온들은 다 뭐냐면 비소가 정상이었다가 전자 하나를 빼주면서 전자 하나가 이리로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양이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금 그러니까 여기 14족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얘네들은 그대로 있고 여기 있는 인듐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중성이었는데 이렇게 중성이었는데 전자 하나를 받았죠. 전자 하나를 받으니까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바리케이트는 다 인듐 이온들이 여기 박혀있는 인듐들 얘네들이 지금 마이너스 바리케이트로 되는 거고 플러스 바리케이트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불순물로 박혀있던 비소들 비소 얘네들이 전자가 나가면서 플러스 바리케이트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완전히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중성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전자와 양공이 결합하고 난 다음부터는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기 때문에 전자도 여기 있기 때문에 전자는 여기로 못 넘어가고 요 바리케이트 때문에 양공은 요 플러스 때문에 여기로 못 넘어가는 상황. 그래서 잉여 양공과 잉여 전자가 있는 이런 상태가 바로 다이오드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 자 이제 요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순방향 전압이라는 걸 걸어주면 지금 이 상태에서 멈춰있는 상황인데 이쪽에다가 플러스를 걸어주고 이쪽에다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지금 여기가 N형이에요. 선생님 그린 거랑 반대입니다. 여긴 P-N인데 여기는 N이에요. 전자들은 여기 있는 이 강한 이 마이너스 때문에 실어가지고 튀어나가겠죠. 색깔을 좀 바꿔서 튀어나가는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 바리케이트를 뛰어넘을 정도의 전압을 걸어줘야 돼요. 이것도 약하게 걸어주면 못 넘어가겠지. 어떻든 순방향으로 걸어주는데 이 마이너스가 이걸 밀어내서 여기 바리케이트를 넘어갈 정도로 되면 전자들 넘어가고 플러스 때문에 양공들 넘어오죠. 이러면서 전류가 그렇게 흐르게 되는 상황. 이게 바로 순방향 전압이 걸렸을 때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순방향 바이어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넘어갈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가만두면 이 바리케이트를 못 넘어가는데 전압을 걸어줬을 때 이 바리케이트를 넘어갈 수 있는 그때의 전압을 우리가 바이어스 전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바이어스 전압이라는 개념은 그 처음에 요 개념 물리학 1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 다이오드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 용어만 안 썼지. 애들 어려워할까봐. 됐죠? 근데 반면에 N형에다가 역방향 전압 플러스를 걸어주고 여기 마이너스를 걸어주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전자들은 이쪽에 몰리죠. 그렇죠? 여기 있는 양공들은 이쪽에 몰려서 더 이상 이 중간원을 아예 넘어가려는 시도 자체를 안 한다고. 양쪽으로 다 완전히 분열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바로 이 얘기거든요. 그죠? 이 개념만 잘 잡아두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얘네들이 오고 가고 할 때 전류가 흐를 때 순방향 전압,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렸을 때는 여기 있는 전자와 양공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뭔 그림이냐면 여기 원자핵이 있는 거예요. 여기 원자핵. 그럼 이렇게 전자들 준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원자핵이 있고 이렇게 전자들 준위가 있는데 얘네들은 자유전자란 말이야. 잉여 전자들. 그러면 얘네들은 전도띠에 있는 애들이라서 이 지금 요게 지금 요 그림을 보면 자 요게 전자 궤도야. 전자 궤도. 요게 궤도. 궤도를 우리 항상 뭐 이렇게 동그랗게 그렸는데 그냥 평행으로 그려놓은 거라고. 그러면 여기는 얘는 어떻게 전도띠에 있는 에너지가 높은 전도띠에 있는 전자들이고 양공은 가장 이제 여기 있는 그 양공은 이제 전자가 빠져나가는 그 구멍이기 때문에 전도띠 밑에 있는 원자가띠거든요. 원자가띠에 양공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일로 떨어지거든. 그럼 떨어지는 만큼 어떻게 된다? 하 F만큼의 에너지를 토해낸다. 이게 그거예요. 그때 이게 비대너지 형태로 나오면 이게 지금 다이오드라고 했는데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어서 순방향 전압 걸어서 전자랑 양공이 만나게 했을 때 그때 여기 떨어지게 되면 그 에너지만큼 요 진동수만큼의 비대너지 형태로 나오거든. 그게 LED잖아. 그게 LED 개념이에요.
근데 얘가 역방향 전압 걸려주면 전자 이쪽으로 오고 양공 이쪽으로 오니까 서로 만나지 않죠? 전이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로 떨어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당연히 빛에너지도 나오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순방향 전압일 때만 전류 흐르고 역방향일 때는 전류 흐르지 않는다. 이게 바로 다이오드의 정류작용까지 얘기했던 거거든요. 어렵지 않죠? 좋아요. 여기까지만 하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트랜지스터는 뭐냐면 이 P형과 N형을 굉장히 얇게, 그 다음 또 P형, 그 다음에 N형을 두껍게, 그 다음 P형을 얇게, 그 다음에 N형을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세 개를 붙여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개념 그대로만 우리가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트랜지스터인데요. 트랜지스터는 앞서도 말했지만 지금 여긴 PNP형 나와 있고 또 NPN형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PNP형으로 설명할게요. 그럼 여긴 중요한 게 이렇게 두 개 보고 이렇게 두 개 보면 PN 정션 하나, 또 이렇게 보게 되면 PN 정션 둘. 그래서 여기 보면 PN 접합면이 두 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됐죠? 그것만 잘 기억해두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트랜지스터는 우선은 P형과 N형 불순물 반도체를 접합해서 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 PN 정션을 뛰어넘을 때 흘려주는 전압, 그러니까 흘려주는 전류, 그때 전류가 이제 원인이 되는 게 전압이죠. 그러니까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전압을 걸어줘야 되니까 그때 전압을 바이어스 전압이라고 하고요. 두 가지입니다. 스위칭 작용과 증폭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류를 흐르게 함으로 해가지고 전류를 흐르게 해서 온이네. 전류가 흐르게 되면 온이고 전류가 이제 흐르지 않게 되면 오프입니다. 근데 그걸 전류로 조종하겠다는 거고, 선생님이 이게 딱밤이라는 표현을 했죠. 전류 딱밤에 증폭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P형 요 지금 반도체는 잉여 양공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나머지 뭐 14정원소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여기는 잉여 전자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색깔을 달리 해볼까요? 전자를 빨간색으로. 그래서 여기는 잉여 전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시 잉여 양공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트랜지스터는 이제 명칭을 조금 알아둬야 되는데, 이쪽을 이미터 베이스, 이미터와 베이스라고 그러고 컬렉터 이렇게 세 단자로 되어 있어요.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아시죠? 이게 왜 그런 뜻인지 특히 이 컬렉터라는 내용과 베이스만 잘 알아두면 되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이 두 개만 보는 거예요. 이 두 개만 보고 여기다가 역방향 전압을 걸어줍니다. 자, 이렇게 전압을 걸어주면 역방향 전압이죠. 마이너스 N형 반도체에 지금 플러스가 걸려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쭉 따라가면 여기 지금 P형 반도체에 마이너스가 걸려있어요. 이게 역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역방향을 굉장히 강하게 걸어줍니다. 강하게 걸어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양공들은 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접합면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못 넘어가는데 이쪽으로 당기고 있어요. 지금 쫙 당기고 있어요. 플러스들을 쫙 당기는 게 바로 장전이에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쫙 당기고, 이게 마이너스,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져서 서로 이 접합면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장전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하게 장전하고 있는 거예요. 활 잡아당기듯이 딱밤 손가락으로 쭉 잡아당겨가지고 장전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요, 이제는 요거 두 개를 보는 겁니다. 새로운 전압을 걸어줘요. 즉, 이미터와 베이스에 이때는 순방향 전압을 걸어줍니다. 그럼 보세요. 이쪽 플러스 따라가 보면 이 P형에 플러스 걸리죠. 그죠? 요거는 선생님 검은색으로 그릴게요. 여기 플러스 걸리고, 요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갑자기 마이너스 전압이 걸리죠. 그럼 순방향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서는 여기 있는 피행장선을 띄어서 넘어갈 정도는 줘야 돼. 이것도 못 넘어갈 정도로 주면 안 돼. 살짝 주긴 하는데, 이게 이제 되게 얇아요. 얇기 때문에 이제 살짝만 줘도 이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잘 보세요. 플러스 1로 밀려가죠. 마이너스 1로 오면서 양공과 전자가 결합이 되면서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요렇게 지금 요런 상황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요렇게 흐르면서 전류가 흐르는 순간 봐봐. 여기는 얘보다 훨씬 강하게 전압을 걸어줬다 그랬죠. 마이너스가 플러스 양공들을 엄청나게 당겨. 그러니까 요로 통해서, 이거 색깔을 다르게 요렇게 이거 뭐야, 안 보여. 초록색. 보이죠? 자, 요렇게 살짝 가려고 하는데 워낙 세기 때문에 처음에 아예 못 가다가 살짝만 숨통을 틔워주니까 요로 가는 애도 있지만 대부분 요로 가려고 하다가 우와 하면서 일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살짝만 틔워줬는데 이쪽에서는 엄청난 양들의 양공들이 강하게 걸어줬기 때문에 쏟아져 나온다. 이게 바로 증폭작용입니다.
증폭작용이. 여기 살짝만 건드려줬는데 여기가 엄청나게 튀어나온다.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컬렉터라는 개념이 바로 이게 양공들이 컬렉팅 돼 있죠. 그걸 우리가 PNP, P형 반도체가 우리 그 플러스 파지티브잖아요. 양공 컬렉터가 바로 이게 바로 PNP형 트랜지스터가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좀 지울게요. 이거 좀 지저분하니까 이거 지우고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베이스 부분에서 전류를 조정해서 베이스 부분에 전류를 아예 안 흘려주면 역방향 전압만 걸리니까 전류가 오프예요. 됐죠? 그런데 베이스 부분에 전류 살짝만 띄워주면 어떻게 돼? 얘가 전체적으로 여기도 전류 흐르지만 일로도 전류가 튀어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 전류가 다 흐르죠. 이 회로에. 그래서 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 가지고 베이스의 전류를 살짝 내가 전류를 흘려주냐 마느냐 가지고 전체적인 회로를 키고 끈다. 그래서 이걸 스위칭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터와 베이스의 전류로 요거를 흘려주면 온, 전체 회로가 온. 이 전류를 차단해주면 전체 회로가 오프.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컬렉터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전류 흘려준 거는 내가 원인은 조금밖에 제공 안 해줘도 엄청난 여기 보면 양공들이 쏟아져서 들어오는 전류가 많이 이렇게 증폭이 되겠죠. 전류가 커진다. 그게 바로 증폭작용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거 기호로 잘 보세요. 기호 잘 만들어 놨어요. PNP형은 컬렉터가 뭐라고? 양공 컬렉터예요. 그래서 내가 베이스 방향으로 전류를 이렇게 줬을 때 2m에서 베이스로 전류를 주게 되면 우와 하면서 여기 컬렉터에 전류들, 그러니까 양공들이 많이 모인다. 이게 바로 PNP형 그 트랜지스터의 기호의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랑 같냐면 이 베이스가 수문 같아. 여기 엄청나게 지금 댐이 있는데 수문 살짝만 열어주면 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 수문을 열어줄래? 안 열어줄래? 열어줄래? 안 열어줄래? 스위칭 작용. 베이스의 스위칭 작용. 그 다음에 열었다 그러면 여기 컬렉팅 부분에서 엄청난 양의 양공들이 모였다. 이게 바로 증폭 작용입니다. 딱방 장전하고 있다가 여기 있는 요걸 탁 숨은 한번 숨통 한번 틔워주면 손가락 한번 놔주면은 이거 오른손으로 딱밤 때리려는데 왼손으로 이게 중지손가락 잡아당기는 사이에서 왼손을 이걸로 탁 놔주면 어떻게 된다? 오른손에 가서 그냥 친구 맞박에 그냥 딱 들어 앉힌다. 그 얘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다 지우고 이번에 NPN형으로 한번 볼게요. 이것도 한번 이왕 정리하는 김에 싹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뭐 그냥 반대로만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이것도 지우자. 지우고 깨끗하게. NPN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제 NPN형이면 여기에 잉여 전자들 이거를 색깔을 아까랑 맞춰서 여기가 잉여 전자들 요거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요거 신경 쓰지 말고 새로 하는 겁니다. 여기는 잉여 양공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컬렉터와 베이스는 장전을 해줘야 돼요. 역방향 전압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전압을 걸어줘요. 그러면 플러스 따라가 보면 여기 플러스 걸리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두 개만 보는 거예요. 두 개만. 요쪽에 마이너스가 걸립니다. 그러면 양공들은 이쪽으로 장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들은 죄다 이쪽으로 장전이라서 이 사이로 얘가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접화면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얘들 만나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때 2m와 베이스에 전류를 흘려줘서 베이스를 통해서 숨통을 틔워주는데 여기서는 순방향 전압을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N형에 그 다음에 여기 요 플러스가 P형에 닿게 되면 비로소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는 여기 이 전자들은 마이너스 때문에 밀려서 일로 넘어가려고 그러죠. 플러스는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만나죠. 그러면서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문제는 보세요. 전자들이 이쪽으로 흐르죠. 전자들이 이쪽으로 흐릅니다. 맞죠? 숨통을 틔워주자. 베이스로 숨통을 틔워주자마자 전자들이 이쪽으로 흐르면서 여기로 가려는 전자들이 또 우와 하면서 이쪽으로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전자들이 컬렉팅 되는 게 바로 NPN형. 컬렉팅이 N형. 쉽게 말하면 전자 컬렉팅이 이게 바로 NPN형 그 트랜지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의할 사항 잘 보세요. 앞서서 PNP형 같은 경우는
전류가 이렇게 이쪽으로 전류가 숨통을 틔워주니까 이쪽으로 컬렉팅 됐었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얘가 지금 이미터하고 베이스도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 방향 이건데, 지금 전자 컬렉팅 같은 경우는 전자가 이쪽으로 숨통 틔워주니까 전자 이쪽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 전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는 항상 기준을 뭘로 잡는다? 그렇지. 전류의 방향으로 잡으니까 NPN형일 때는 전류의 방향이 아까 이 지금 PNP형과 반대로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래서 봐봐요. 여기서 아까 PNP형에서는 2m에서 베이스로 전류가 흐르면 이쪽으로 숨통이 틔워지고 이쪽으로 우와 하면서 전류가 이쪽에 컬렉팅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뭘 그린 거냐면 잘 보세요. 전자가 이쪽에서 전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간 거죠. 숨통을 틔워주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전류의 개념으로 우리는 항상 회로는 전류가 약속이에요. 전류는 이쪽 방향이 되는 거고, 전자들이 지금 우와 하면서 컬렉팅 됐죠? 그럼 전류 방향은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잘 그려진 이유가 뭐냐면 항상 이건 전류 방향이에요. 그래서 2m 베이스에서 숨통을 틔워주는 게, 숨통을 틔워주는 게 이쪽이면 전류의 방향은 컬렉팅 요 방향으로 맞죠? 전자가 이게 이쪽 방향으로 숨통을 틔워주면 전류 방향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베이스에서 2m로 전류가 흐르고 컬렉팅이 전자가 이쪽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류 방향은 반대로 요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단번에 좀 싹 다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한 번만 이해하면 문제풀이는 뭐 이렇게까지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항상 이게 지금 2m냐 베이스냐 컬렉팅이냐 이렇게 하는데 화살표가 주어졌다. 만약에 화살표가 주어졌다면 항상 P에서 N, 전류는 P에서 N이에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라고. 그럼 여기 봐봐. 이게 전류 방향이 항상 화살표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그럼 어디가 P형이고 어디가 N형이야? 다시 지우고 자 이제 선생님은 연습해 보는 거예요. 찾아봅시다. 전류 방향이거든. 그럼 어떻게? 여기가 P, N이야. 그럼 나머지도 P다. 됐죠? 자 여기 전류 방향이야. 항상 P에서 N으로 P, N이야. 그럼 여기도 N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화살표가 안 주어졌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PN이면 P에서 N으로 가면 되겠고 컬렉팅도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만약에 화살표가 안 주어졌다. 그럼 여기가 PN이면 이쪽으로 화살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전류 방향 이렇게. 그래서 PNP형이냐 NPN형이냐 찾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만 보면 돼. 시험 문제에서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시험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거는 뭐냐면 2m에 흐르는 전류와 베이스와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이 합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그 전하량 보존 법칙이에요. 항상 회로를 분석할 때 여러분 그 회로 분석하는 거 꼭 공부해야 된다 그랬어요. 접합점 그쵸? 이 교차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럼 PNP형 같은 경우는 전류 일로 들어오죠. 베이스로 숨통 틔워주고 컬렉팅 돼서 일로 모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로 나가죠. 그러니까 뭐, 요 점을 보게 되면 들어오는 애 두 개랑 나가는 애 하나가 같아야 돼. 이 에너지 보존 법칙과 똑같은 데니까 이게 전하량 보존 법칙이지. 길이 나눠졌어도 어떻든 잠깐 나눠갔더라도 결국에 돌아오면 출발하는 애랑 똑같다. 그래서 2m에 흐르는 전류와 베이스와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의 합을 합치면 같다 이 얘기고 이거는 여러분 똑같아요. PNP형이 아니라 NPN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그러면 이제 NPN형 같은 경우는 전류가 일로 들어오고 교차점이 여기면 그렇죠? 베이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컬렉트도 어떻게 되면 컬렉팅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나가죠. 그럼 이거예요. 들어오는 애가 I2죠. 그러면 두 개로 양갈래로 나가는 애는 두 개죠. 들어오는 애 하나, 요 점을 기준으로 들어오는 애 하나, 요 점을 기준으로 나가는 애 둘. 그래서 IB 플러스 IC다. 그래서 요거 일정하다는 거, 요거 하나 계산하는 거랑 증폭률이라는 거는 내가 얘로 숨통 틔워줬죠. 근데 컬렉팅이 얼마만큼 튀어나오느냐 이거지. 내가 요만큼 숨통 틔워줬는데 여기는 우와 얼마큼 쏟아져 나오느냐. 그래서 내가 스위칭을 켰을 때 그때 전류와 나오는 애 비율 요거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비율 따지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이에요. 여기가 1000이고 내가 숨통 틔워주는 거 1이야. 1 살짝 여기서 1 살짝 숨통 틔워주면 나머지 이쪽은 999가 나온다.
그럼 비율은 어떻게 따지는 거야? 얘랑 얘거든. 내가 1 띄워줬더니 999가 나오니까 999배에 글자가 안 써져. 999배의 증폭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바이어스 전압인데 이게 이제 아까 설명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호를 제대로 증폭하기 위한 어떻게 되냐면 항상 순방향의 직류 전압을 걸어주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앞선 지금 이게 트랜지스터예요. 트랜지스터고 이 상황에서 역전압을 걸어줬을 때 순방향 전압을 걸어주지 않았다면, 즉 베이스로 이렇게 숨통을 틔워주지 않으면 이건 아예 신호 자체가 흐르지 않아요. 지금 바이어스 전압이라는 개념은 순방향, 역방향이 아니라 우선 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작을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순방향 전압을 우선 넣어줘서 이 PN 접합면을 점프해서 얘네들이 증폭돼서 우아하면서 나가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입력 신호를 이런 교류 신호를 줬다고 해봐. 교류 신호 자체를 줘버리면 순방향 전압이 걸릴 때는 이게 이쪽 방향으로 순방향 전압이 걸릴 때는 PN 접합면을 뛰어넘어가지고 얘네들이 증폭이 돼. 순방향 전압이 걸렸으니까. 근데 봐봐. 교류 신호 중에서 역방향 전압이 걸리면 아예 여기 전압을 안 걸어줘도 얘는 통과가 안 되는데 역으로 줬으니까 완전히 역방향 전압을 걸어준 거죠. 이쪽 신호에다가. 그러니까 순방향을 걸어줘서 얘를 숨통을 틔워줘야 되는데 수문을 열어야 되는데 아예 수문을 더 걸어 잠그는 상황이 되니까 이쪽 부분은 아예 전류가 안 흘러. 그러면 얘를 통과시켰을 때 이런 입력 신호를 교류로 줬을 때는 이쪽 순방향 신호일 때는 증폭이 돼. 근데 역방향 신호 안 줘도 지금 안 될 판국에 역방향 신호까지 주면 얘네들은 다 죽어버린다고. 여기서 나오는 애들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냐면 불완전한 거죠. 이해 가세요? 왜냐하면 교류 신호라는 전체적인 신호를 지금 받아서 이거를 증폭시켜야 되는데 절반은 다 깎아 먹어버린 거란 말이야. 날아가 버린 거야. 이거는 저기 장애지, 신호 장애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이런 건데 안, 식, 뭐 해, 뭐 이런 식으로 막 다 끊어 먹고 나니까 이게 뭐 통화가 되겠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신호를 제대로 여기 있는 신호를 다 증폭하기 위한 직류전압이라는데 기본적으로 순방향 전압을 띄워주자는 거야. 그리고 이런 교류가 아니라 직류전압을 줘가지고 자 여기 그림이 있는데 이게 신호가 들어왔는데 우선 이거 신경 쓰지 말고요. 이 지금 PN 정션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P형이고 얘가 N형이라고 한다면 이제 세 개를 그려야 되는데 두 개만 그리겠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플러스 바리케이트가 있고 마이너스 바리케이트가 있어서 못 넘어가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플러스인 순방향 전압을 걸어주면 뛰어넘어갈 수 있다 그랬지. 기본은 동작시키기 위해서 뛰어넘어갈 수 있는 직류를 연결해 주자. 이게 바이어스 전압 걸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전압 걸어주고 난 다음에 그럼 얘는 우선 동작을 한단 말이야. 그 상황에서 이 교류 신호를 주게 되면 이만큼은 이미 얘가 어떻게 점프해서 그러니까 여기면서 지금 얘가 동작을 한단 말이야. 컬렉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교류 신호를 주게 되면 이러한 교류 신호까지 어떻게 되냐면 다 증폭이 돼서 여기 역방향일 때도 살아남는다.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애시당초 이런 바이어스 전압을 주지 않고 나서 지금 이 신호를 줘서 얘를 갖다가 입력 신호를 갖다 자 지우개 흥분하지 말고 입력 신호를 갖다가 얘를 갖다가 바이어스로 써버리면은 순방향일 때만 동작하고 얘는 전혀 이게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딱밤에서 손을 놔야 되잖아. 이게 손을 놔 그러면 때리고 손을 놔 하면 때리는 건데 여기서는 손을 잡고 있는 거거든. 안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어떻게 손을 놔라는 직류 신호를 주고 손을 놓는데 그 상황에서 또 다른 신호들을 입력해 주자라는 얘기야. 교류 신호를 입력하면 걔네들이 다 증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컬렉팅에 연결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역방향이라고 표현하기 그런데 이 원래 순방향이 됐을 때 흐르는 전류와 반대 방향 전류가 흘러도 얘도 컬렉팅 방향. 왜? 지금 바이어스 전압으로 이미 흐르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반대 방향 전류도 증폭이 돼서 전체적인 신호가 어떻게 손실 없이 전달될 수 있다. 이게 그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바이어스 개념 되게 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마치 선생님이 이제 뭐 그림을 표현하면 이런 거랑 같은 거야. 뭐냐면 여기다가 비계 설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얘가 이렇게 신호를 해서 펜스 옆에서 이렇게 뭐 야구 경기 같은 걸 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키가 작은 애가 있으면
이게 제대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대로. 근데 여기다가 여기 바이어스 전압을 걸어주면 이렇게 상자를 올려놓은 거랑 똑같아.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설 수 있으니까 얘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바이어스 개념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 볼게요. 전압 분할로 바이어스 전압을 결정.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온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순방향 전압을 걸어줘서 기본적으로 트랜지스터가 동작하게 만드는 전압이 바이어스 전압인데 그게 얼마니 하고 이걸 계산하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전압 분할을 활용한다. 그럼 전압 분할이 뭐냐면, 자, 선생님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선생님 회로 이론에서 회로 쉽게 풀기 위해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여기에 전체 전압 V5라는 걸 걸어줬어요. 근데 이게 직류 회로라고 해보자고. 물론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뭐 전지를 이렇게 그려주면 좋은데 귀찮아. 그냥 이렇게 걸어줄게. 그럼 여기에는 이쪽도 I란 전류가 흐르면 여기도 I가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전류가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I라는 걸 구하게 되면 이거 지금 전체 전압으로 구하면 보세요. I, R과 R2를 우리가 합성저항으로 하면 R1, 자 다시 합성저항으로 하면 R1 플러스 R1, R2 해가지고 R1 플러스 R2잖아. 그럼 전체 걸린 전압이 V5, R1도 거치고 R2도 거쳐요,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얘 저항에나만 살펴보자. 이 저항에도 I란 전류 흐르고 있죠? 그럼 보세요. 여기 흐르는 전류 I는, 자, 요때 얘한테 걸린 전압을 V1, 얘한테 걸린 전압을 V2라고 한다면, 자, 여기 흐르는 전류 I라는 것은 요 저항 하나로만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면 V1 전압에 R1, 그쵸? 그러니까 R1이라는 저항에 V1 전압이 걸렸을 때 I라는 전류가 흘러요. 여기도 한번 해보게 되면 이 I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R2라는 저항에 V2라는 저항이 흘러요. 이 얘기예요. 걸려 있어요. 이런 거지. 전압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같은 I로 놓게 되면 R1 V1, R2 V2가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V1과 V2를 우리가 이 저항마다 나눠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V2를 계산하겠다. 그럼 V2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은 전체 요거랑 같아야 되니까 어떻게 전체 저항분의 R2 저항에 비례해서 원래 전압에 비례해서 이 V2가 생성되어 이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회로 분석 이론에서 설명드렸지만 직렬 연결에서는 전압비는 저항비와 같다 그랬지. 같은 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 저항이 큰 곳에는 센 전압을 걸어줘야 되고 저항 작은 곳에서는 살살 어떻게 작은 전압을 걸어줘야 된다. 코끼리랑 개미랑 똑같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결과가 똑같기 위해서 똑같은 전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똑같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원인이 달라야 돼. 코끼리는 세게 잡아당겨줘야 되고 강한 저항에는 센 전압이 걸려야 되고 그 다음에 개미야는 살살 잡아당겨주면 되고 약한 저항에는 약한 전압만 걸어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뭐 V1도 마찬가지지. V1이면 이게 V1이면 이제 R1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래 전체 전압 하나를 갖다가 저항비로 나눠 먹으면 전압비가 된다는 사실로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전압 분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바이어스 전압을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자, 싹 다 지우고 지금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EBS 수능 특강이죠. 거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선생님이 그림을 따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 바이어스 전압 분할로 바이어스 전압 결정은 외부 전압 하나를 우선 걸어놓고, 그러니까 전압을 여기 따로 걸고 이래도 되지만 그냥 하나 걸어놓고 트랜지스터에 저항을 추가해서, 그러니까 전압을 여러 개 걸어두는 게 어렵고 저항은 연결하는 게 쉽거든요. 그래서 트랜지스터에 저항을 추가해서 전압을 분할시켜서 바이어스 전압을 우리가 결정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인데요. 우선 요거를 전체적인 요 회로에서 보게 되면 외부 전압을 VCC라는 걸 하나 걸어놨어요. 사실 저항 뭐 이렇게 4개까지 하면 되는데 지금 요 상황만 하나만 볼게요. 요 상황 R1과 R2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요걸 분할을 한번 해볼게요. 분할을 해보게 되면 그때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베이스하고 2m 있는 2m에서 베이스 이 상황, 지금 2m에서 베이스로 지금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렇죠? 그럼 항상 P에서 N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랬지. 이거는
NPN형 트랜지스터예요. 일반적으로 PNP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얘는 NPN형이라는 거, NPN형. 이런 것도 바로 체크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떻든 베이스와 이미터에서 숨통을 틔워주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데 그때 흘러줄 수 있는 기본 요 전압을 우리가 V2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V1으로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V2 전압을 우리가 요 R2를 이용해서 한번 결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요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계산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여기 전제 조건이 여기 지금 베이스 전류는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없는 걸로 이제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회로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IB는 거의 0과 같다. 그래서 그런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직렬 연결을 볼 수 있으니까 요때 우리가 바이어스 전압, 요때 요거를 얘를 숨통 틔워주는 전압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아까랑 똑같이 전체 R1과 R2죠. R1 플러스 R2에서 결과적으로 R2에 해당하는 전압 요거에 비례해서 원래 전압 VCC를 R1과 R2로 나눠 먹는데 그 중에 R2 저항에 해당하는 만큼이 V2의 전압이다. 이 전압이 어떻게 되냐면 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PN 정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전압이 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 그 수능 특강이죠. 교재에 오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R1으로 되어 있는데 R2가 돼야 돼요. 교재에서는 R1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R2가 돼야 된다. 그거 바꿔주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항이 이렇게 두 개 연결되어 있을 때 얘 RC와 R2로 얘도 결정하는 방법 살펴보는 건데 이것도 쉬워요. 우선은 RC 같은 것만 찾아보면 이게 키리호프 법칙 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건데 전압 출발에 돈 용돈 가지고 출발해서 깡패 만나면 돈 뜯기고 다시 집에 돌아올 때는 빈털털이 돼서 돌아온다. 그거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출발할 때는 VCC라는 전압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IC라는 전류가 흘러서 RC라는 저항을 만나서 돈을 털리죠. 그럼 이 전압만큼 털리는데 이때 털리는 전압은 IC 곱하기 RC예요. 그렇게 해서 털리고 나서 여기로 도착했을 때는 얼마 전압? VC라는 전압이 돼야 된다.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RC라는 저항은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냐면 VCC 자, 이거 넘기고 이걸로 넘기면 빼기 VC 그리고 여기에 IC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바로 요거예요. 원래 돈 이만큼 가지고 출발했다가 첫 번째 깡패한테 이만큼 돈을 뜯겼어. 그럼 나머지 남은 돈은 요만큼이야. 그럼 여기 V2에서 이제 R2에 대한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나온 돈이 얼마냐면 잘 보세요. VC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그냥 요거 없다고 생각하면 연결되니까 VC나 VE나 여기 똑같게 VE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도착한 상태에서 또 돈을 뜯겨. 누구한테? 깡패 R2한테. I2라는 전류로 R2라는 깡패한테.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집에 도착하죠. 0이죠. 그래서 돈 다 틀리고 집에 이제 들어오면 이제 부모님 돈을 주니까 다시 이압하면서 VCC만큼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R2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IE 그리고 VE라는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저항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자로 나타내서 복잡한데 숫자로 실제 문제 풀 때는 되게 단순하게 풀 수 있으니까 꼭 정기회로도 쉽게 풀기 그거 여러분들 숙지하기 바라겠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 교재 조금 이렇게 해서 똑같다고 보는 것 중에 V 전압에서 그 다음 IC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이미터 전류와 그 다음 컬렉터 전류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봤지만 이미터가 1000이고 베이스로 1만큼 숨통을 틔워주며 컬렉터에 999가 쏟아진다. 나는 1의 노력을 했는데 999를 얻을 수 있다 이 얘기거든. 그럼 요게 이미터고 요게 컬렉터고 요게 베이스인데 이미터랑 컬렉터는 1000하고 999니까 거의 어떻게 되냐면 같다. 이미터와 컬렉터의 전류는 거의 같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거니까 여러분 교과서 교재에 있는 내용 잘 체크하면 되겠고요. 결국 이제 이 내용은 회로 분석이에요. 회로 분석. 그래서 오직 이제 외부에서 전압을 하나 걸어주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에 저항들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 이 저항을 추가해 가지고 전압 분할을 하죠.
그래서 전압 분할을 해서 결과적으로 바이어스 전압, 여기가 얼만큼 전압이 돼야지만 이 베이스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얘가 트랜지스터 역할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 저항을 우리가 알아내는 거, 그래서 이 전압을 알아내는 거, 이게 바로 바이어스 전압을 결정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트랜지스터에 대한 내용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